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바로 사용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제 60대를 바라보고 있는 결혼 34년 차 전업주부 여성입니다. 팬이 많은 사람들은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행운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인생 로또 터졌다라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많은 몸고생과 마음고생을 겪으면서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보냈었지만 제가 말려놓은 운일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도 인생 로또가 터지면서 요즘은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일단 소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지금의 남편과 만나 결혼을 했고 젊은 날들을 시어머니의 엄한 시집살이를 견디면서 살아왔어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반대로 저에게 시어머니는 그저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있어서 항상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눈치를 많이 봤었습니다. 특히 제가 첫째 며느리라는 점 때문에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책임지고 진두지휘해야 했고 시부모님의 기분을 제가 항상 맞춰드려야 했어요. 그렇게 약 5년이란 세월이 지났고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남편과 나이 차이가 꽤 있는 도련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으며 저의 시댁에서도 새로운 동서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당시 도련님이 결혼을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이른 나이였지만 의도치 않게 결혼 전에 동서가 이미 아이를 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결혼 절차를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해야 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집안에 대소사를 생기게 하는 등 시댁 일과 관련해서 동수가 들어오면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하여 마냥 좋았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막상 동선을 맞이해보니 첫째 며느리인 제가 무작정 좋아할 일은 아니었더라도 기본적으로 시부모님께서 아이를 가지고 집으로 운동설에 보면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저에게 또 다른 부담감을 계속 주셨어요. 저의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몸 상태가 좋지 못해서 아이를 가지기 힘든 몸이어서 결혼 전부터 남편과 입양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당연히 이와 관련한 내용을 시부모님도 알고 계셨어요. 동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크게 임신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주려고 하지 않으셨지만 동서가 임신을 한 상태로 시댁에 들어오게 되니 비교가 되셨는지 은근히 저에게 눈치를 많이 주시더군요. 이뿐만이 아니라 당시 동서는 임신 때문에 휴초 중이기는 했지만 대기업의 임원으로서 월급도 많이 받는 편이었고 주고 싶은 것도 좋은데 얻기에 시어머니께서는 굉장히 많은 만족을 하셨어요. 반면에 저는 결혼을 하게 되면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전업 쪽으로만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동서와는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와 동서 둘 다 시댁에서 거리가 조금 있는 쉬는 집을 얻어서 살고 있었는데 동서 또한 저희 집과는 거의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신혼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시댁에 일이 있지 않으면 서로 얼굴을 보기가 힘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조에게 중종 1ST아니 동서가 일을 가졌으니 네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먹을 것도 자주 가져다주고 관리도 좀 도와줘라. 둘째 친정 부모님이 가까이 살면 직접 하실 텐데 두 분 다 지방에 계시자네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임신한 동서를 가끔씩 찾아가서 챙겨주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고 임신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에게 종종 들어왔기 때문에 밑사람으로서 당연히 도와주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선의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존재하잖아요. 몰랐었는데 챙길주다 보니 그런 사람이 바로 동서였더라고요. 당연히 초반에는 동서도 먼 거리를 달려와 반찬도 챙겨주고 과일도 챙겨주는 저를 보면서 고마워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지시하신 일이라는 것을 동서도 알게 되었고 동서를 매번 시부모님이 떠받들어 주니까 당연히 권리인 줄 알더라고요. 가끔씩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해서 집에 방문하게 되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일들도 많았고 특히 자신이 임신했다고 유세를 떠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기분이 너무 나빠서 동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동서야, 내가 아무리 시어머니 심부름 통해서 중간중간 동선의 집에 오고 가기는 하지만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
어찌됐건 나는 시댁에서 동서 위 사람으로 있고 동사랑 나랑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이렇게 아랫사람 대하듯 시해야 제가 뭘 어쨌다고 그래세요? 형님, 저도 형님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이것저것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동서가 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임신을 먼저 시화해서 시댁에 들어왔다고 유세 떠는 건 맞잖아. 동서 뱃속에 있는 아이, 내 아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동서 친정엄마도 아닌데 이렇게 와서 챙겨주면 고맙다고 해줄 어디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질이야 라고 강하게 밀고 나가니 동서도 약간 겁을 먹은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에게 다 형님,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그런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 일은 마무리가 되나 싶었는데 동서는 그 집에서 제가 나오자마자 득달같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알려달라고 했다고 저에게도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첫째, 너 지금 둘째 내 가서 뭐라고 한 거야? 임시까지 아내한테 유세 떤다고 보라고 했다던데 지게 말이나 테니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으니 화가 많이 났습니다. 더 그래서 참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뒀다 지금 시작했어요. 4. 제가 동서한테 가서 임신으로 유세 떨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리 임신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윗사람이고 나이도 훨씬 많은데 좋은 마음으로 챙겨주러 간 사람에게 지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 시어머니께서도 조금은 당황하셨나 봅니다. 아이크렌사, 아무리 그래도 스트레스 받아 아이가 차이 못 되면 어쩌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좋은 말로 이야기해도 되지 않니 네 왜 저도 그러려고 했죠.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가 있어야죠. 동서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윗사람을 태하는 예의가 없어서 잘 알려주고 나오는 길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오늘은 첫째니가 조금 심했다. 예민한 사람이 얼마나 힘든데 조금 더 참고 나중에 기분 좋을 때 얘기해도 될 짠우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차라리 나한테 말해라. 괜히 싸움 만들지 말고 어찌됐거나 너도 오늘 고생 많았다. 들어가서 쉬어라. 시어머니께서는 더는 할 말이 없으셨던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전화를 얼른 끊으신다. 그동안 속에 담고 있던 일들을 이렇게라도 털어놓으니까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털어놓고 따져보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눈앞에는 더 큰 벽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 일이 발생한 후 몇 달 후에 동서는 무사히 남자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산후조리를 하고 나서 바로 다니던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출산 이후에 바로 출근을 하게 되었단 두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서방님도 조금 더 쉬어야 한다면서 만류를 하시더군요. 하지만 워낙 동서는 일에 대한 열정이 많았었고 무엇보다 쓸 수 있는 휴지기간이 더 이상 남지 않아서 더 쉴 수가 없다면서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결국 동서는 산후조리원에서 나은 후 약 일주일만 집에서 쉬고 나서 바로 출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동선의 집에 왈가왈부할 자격은 없으니 그냥 저로서는 동선이 힘들겠네. 그래도 뭐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넘기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시아버님께서 저를 시댁으로 부르시던데 이런 적이 없으니 당연히 저는 시댁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라는 걱정에 빠르게 달려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려고 부른 것이었죠. 1층에서 야, 아내가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는데 아무리 봐도 둘째 앞으로 회사에 출근하게 되는 이사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시험 언니를 보며 저는 그랬어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쉬지. 설마 나보고 보라고 하지는 않겠지요. 라는 불안감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혹시나 시어머니 입에서 제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까봐 나름대로 최선의 방어했어요. 그래요. 잘못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알아서 하겠죠? 그래도 요즘의 시대가 좋아져서 맞벌이하는 부부들을 위해서 잘 찾아보면 많지는 않지만 신생아도 받아주는 놀이방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함께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서 다니는 곳이 대기업이면 그 안에도 아이를 봐주는 시설이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 시어머니는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것에 당황하신 듯 보이더군요. 하지만 한동안 말을 잃으셨다가 결국에는 제게 본론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아, 첫째야, 동성의 가족도 네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아, 조금 도와주자. 네 동서 말로는 입주 보물을 드린다고 하던데. 이제 밖으로 나온 지 몇 일 안 된 치안이에 예절이 남에서 다섯 되겠니? 예, 그렇다고. 둘째야, 친정 부모가 올라 사아이를 키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나름대로 동서 대책을 세워놓은 것 같은데 저로서는 이렇게 무조건 네가 키워라 라고 하시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을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니의 동서가 입주보를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맞아요. 제가 뭐라고 지환이를 키우나요? 제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어서 경험도 없고 굳이 동서 아이를 맡았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오히려 서로 사이도 안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끝까지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시어머니께서 도하건 하셨는 줄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니 너는 가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이 없냐? 네 동서 도보니 나이를 낯선 사람한테 손타게 만드는 것을 걱정하던데 형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너도 어차피 임신 안 되어서 입양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럼 지환이니 아들처럼 생각하고 키우면 되지 않겠네요.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입양은 저희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는 것이고 지원이는 발 그대로 조카인데 어떻게 아들처럼 생각하고 키울 수 있겠나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끝까지 시어머니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정 안 되겠다면 지환이 유치한 카이 때까지만 맡아다오. 미동서가 출근할 때 아이를 데려다 놓고 걔 그날 따 이태리고 갈 거야. 너까지 안 맡아준다면 우리 손주 풀상이 소통하니 동서 두 이제 태어난 아이 생각해서 비싼 입주 부모까지 쓰겠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추한테 못 맡겨서 안절부절 하시는 건지 시어머니의 생각을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대답할 것은 아닌 것 같아. 일단 동서 생각도 들어보고 남편과 상의를 한 후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그냥 시댁을 나왔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어머니께서 어머니가 참 아들이 입주한다고 했는데 근데요, 형님이 내가 주더라도 정말 우리 집 아이들을 봐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동서도 몰랐던 내용인 거야? 솔직히 입주할 때 부모님이 더 전문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구주에 나에게 맡기신다는 건 이해가 안 되네. 형님 텐데 저희 아이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는 직접 가졌으면 좋겠어요. 동서까지 이렇게 나오니 거의가 없더군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동서 아이를 맡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같이 동조를 하는 동서과 질일. 단 3자 대면을 통해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시댁으로 동서를 불렀어요. 허먼, 이 동석,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멀종이 엄마가 살아있는데 동서 아이를 제가 맡으라고 할 수 있나요? 첫째야, 너는 좀 마음을 넓게 써라.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막말로, 이 찍어, 넌 태아기를 맡기게 되면 그냥 모른 척하지? 나 않겠지? 최소한 입주 부모한테 드리는 돈, 그대로 주지 않겠니? 어차피 이에 내 집은 남는 게 돈인데. 그래 형님, 저희 아들 맡아주시면 제게 입주 부모한테 들어가는 돈, 그대로 매대 보내드릴게요. 제발 부탁드려요, 어머니. 동석 왜 그렇게 저한테 지원 일을 몸밖에서 안절부절 하시는지 저는 책 모르겠네요. 이니요,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분들, 아이 한 명 키우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저희 집에도 곧 입양되어 오랄 아이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다 감당할 하나요? 그럼 형님 처리 지원이 유치원 들어갈 때까지만 제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알아보았는데 저희 회사 어린이집에 맡기려고 해도 나이가 안 돼서 안 되네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1ST야 시간 금방 간다. 나도 종종 가서 들여다볼 테니 사람 한 명 살리는 셈치고 한 번만 도와주자. 솔직하게 얘기해서
왜 그렇게 저에게 아이를 못 맡겨서 이 난리인 건지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동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신생아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한 것은 확실하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지와 네가 유치원에 다닐 때까지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조카인 지환이를 맡아서 키우다시피 했고 당연히 이렇게 아이를 맡기로 결정한 이후에 샤마니와 동서는 혹시나 제가 중간에 포기를 할까 봐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아이를 맡아서 키우면서도 입주 부모가 더 전문적인데 왜 굳이 저에게 맡기로 했던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미 아이는 저에게 맡겨졌고 아띠 오지환이 도 엄마보다는 저를 더 잘 따랐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시간은 금방 지나갔고 사전에 약속했던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죠. 또한 어느새 우리 집에는 입양 대기 중인 아이가 한 명 더 있었어요. 당연히 동서, 도시, 어머니도 이런 저희 집 사정을 알고 있으니 지와 네가 이천에 들어가게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저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동서와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 저에게 아이를 더 맡기려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머니도 동서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 집에 지도 새로 들어왔고 저는 상처 많은 이 아이한테 더 신경 쓰고 싶어요. 약속했던 시간도 타지 않고 지원이도 이제 저보다 엄마를 더 찾아야 하는 나이잖아요. 저는 더 이상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저를 계속 설득하려고 했고 옆에서 보다 못한 남편도 한마디 거들며 만리하더군요. 이건 아니야. 이러다가 지원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저희 집에 있겠네요. 저도 힘들게 데려온 저희 딸을 더 잘 키우고 싶고 계속 저희 집사람한테 지환이 맡기는 건 조카한테도 그리고 저희 와이프한테도 못할 짓이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아더 이성은 저희 못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남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와 딸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이 일은 마무리가 되는 듯 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와 동서도 살짝씩 이야기를 꺼내기는 했었으나 예전처럼 무조건 저에게 아이를 더 맡아달라고 강요하지는 않으시더라도군요. 그래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시댁에 일이 있어 주말에 잠시 방문했다가 시어머니와 동서가 방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형님 끝까지 저희 치와 니 안 맡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면 아버님 유사한 괜 안고 삶 흘러간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다. 끝까지 고지방 꺾고 입양을 했으니 내 시아버지 유사한 괜한 곳에 뺏기게 생겼다. 알투 이제야 그러지 말고 미래를 생각해서 치와 니 봐주는 돈을 더 올려주고 외치 키드 맞출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떠냐? 근데요, 어머니의 어차피 형님 아예 입양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 지환 이마트나 마트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만 포기하셔야 할 것 같은데 뭘 포기해. 나는 내 자손 아닌 애한테 우리 집지에서 무엇을 준다. 그리고 지금 들어보니 정식적으로 희평철 차례 친행하기 천이라고 하니 이때가 기회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이기를 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동서와 시어머니는 지환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저에게 떠민 것이 아니라 새로 저희 집에 입양돼 올라 이를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었고 또 혹시라도 그 아이에게 유산이 흘러들어가게 될까봐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것이었다면 왜 저희가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했을 때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으셨던 건지, 또 왜 저희 부부에게는 U3 원자에 대해 언급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니 그 의문이 바로 풀릴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의 근데 시아버지 산을 외쳐 미 부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유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좋은데 아주버님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그치의 영. 이리도 호적상으로는 내 아들이 형제로 자라는 것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첫 아들은 생신아이가 아니에요. 셰리가 밖에서 데려온 아들이라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2차 가족 가운데 유산을 나누는 것이 서운한데 입양으로 딸을 이끌고 왔어요.
네 아버지의 성격은 걔를 제외하고 유산을 내가 다 줘도 괜찮다고 했어요. 응, 그래서 어머니 얘기는 친아들이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어떻게 그런 집이란 거야? 첫 아이는 6살 때 친모가 기르다가 돌아가시고 우리 집에 왔어요. 6살이니까 너도 빨리 유산이란 곳으로 갈 수 없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말이에요. 어때요? 어머니, 알겠어요. 제가 무슨 방법을 찾아서 발발이 같은 것은 결코 유산만 남을 게 아니라고 약속할게요. 걱정 마세요. 양심도 없이 누구도 내게 다정사 탐낼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내가 갖고 있던 의무는 모두 풀 수 있었어요. 유산 문제 때문에 조카를 맡긴 것도 모자라 남편의 출생 비밀까지 모두 알게 되니 나로서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고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이 엄청난 일들을 모두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알리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외쳐도 시아버지께서 집이랑 땅 몇 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게 제 인생을 바꿔줄 만큼 큰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도록 크게 욕심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동생의 만행들을 생각해보면 그냥 뺏기기에는 아깝단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나를 잡아 식구들을 모아놓고 모든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심장질환으로 이하생략, 인해서 경우 4, 입원하셨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좋아. 남편은 놀라서 달려갔으나 시아버지께서 이미 의식이 없으신 상황이었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가망이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뒤어 시어머니와 동서 가족도 달려왔고 의사 선생님을 통해 소식을 전해 듣고는 병실 안에서 시어머니께서 여보, 한대요. 나 혼자 이렇게 놔두고 가면 안 돼요. 라며 우열하셨어요. 동사도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없고요. 그런데 병실 밖으로 나오니 병실에서 오열하던 두 사람이 싱글번 그럴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군요. 정말 인간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을 이때 확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보니 저는 시아버지께서 다시 벌떡 일어나셔서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셔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의 간절한 마음과는 달리 결국 시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라도 말을 해줘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의 집으로 변호사 한 분이 찾으셨던라고요. 영문 모를 상황에 남편도 저도 어리둥절하고 있었는데 변호사님께서 시아버지께서 본인에게 나중에라던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남편에게 찾아가려고 하셔서 오셨다면서 별다른 이야기 없이 어떤 서류를 한 장 내미시더군요. 저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서류를 보더니 허부 구을 정인을 정말 우리 아버지 그 시체어라고 하며 엉엉 울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이 우니까 당황스러운 마음의 위원장에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내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 위원장에는 이미 시어머니와 동서 가족들이 어떤 생각으로 지환이를 저에게 맡겨 있는지 그리고 동서와 시어머니가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두 사람이 가족된 몰래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어 다 알고 있었다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께서는 샤머니 와동 소가죽에 대한 게 심지를 적용해서 모든 유산을 초짜될 부부에게 상속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몰랐던 이야기라서 지게 무슨 소리냐며 많이 당황스러워 했으나 안 그래도 제가 알게 되어 남편과 시아버지께 말씀드리려고 했다고 하니 어떻게 사람들이 동물보다 못한 생각을 하냐며 화를 많이 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와 동성의 가족들은 어지 유산 상속에 대해 나중에 전해 듣게 되고 내 몫도 있으니 내놓으라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미 변호사를 대동해서 자필로 작성하신 내용이고 또 아버님 목소리로 녹음되어 있는 파일부터 공증 절차까지 모두 마친 상황이다. 결론적으로는 저희 남편이 모든 것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유산이라고 해봐야 가장 높은 금액이 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샵사인 어지께서 알짜배기 땅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거군요. 그래서 샤머니와 동서가 많이 노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시아버지 유산에 대한 권리는 저희 남편에게 있었으니 한동안 시어머니와 동서는 집까지 쫓아서 조금만 유산을 떼어달라고 빌기도 했었어요. 저희 남편도 화가 많이 난 상태였기에 끝까지 거절을 했으며
샵사인 아버지께서 보유하고 계시던 집도 방을 빼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께서는 방을 빼신 후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청소부 일을 하면서 생활하고 계신다고 하고 동서 또한 회사와 육아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회사를 관두고 후 아이를 키우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저는 괜한 욕심을 부리는 것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짐하게 되었어요. 샤머니와 동서도 괜한 욕심만 부리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되더라고요. 분명히 지금쯤이면 그들도 이번 일에 대한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의 부족한 긴 귀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